제가 지난 1학기부터 진행해왔던 어, 개인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논문을 참고해서 주제를 정하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논문은 이렇게 페이지 세퍼레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오펫을 만드는 논문이었고, 두 번째로 다른 방법으로 포러스를 만든 포러스 액티브 레이어를 만들고 이때 OST를 만들었을 때 액티브 레이어와 전해질 사이에 표면적이 증가해서 OST 성능이 향상됐다. 이런 논문 두 가지를 참고해서 어, 페이지 세퍼레이션 방법으로 포러스 세미컨덕터 필름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성능이 향상된 OST를 제작을 그 주제로 개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연구에서 사용한 OSC는 P3HT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인슐레이터로 PS와 PBA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앞서 논문에서 사용한 PS를 사용했고, 또 여기 용액 만들 때 사용하는 용매인 클로로벤젠에 녹지 않는 PBA도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그 용해도에 따라서 포러스 필름이 또 달라질지 이렇게 두 가지를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과 원리입니다. 일단 과정은 그 P3HT와 PS, PBA 이렇게 두 개를 섞은 용액을 스핀 코팅을 하고 어닐링 과정을 거친 다음에 페이즈 세퍼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페이즈 세퍼레이션이 일어난 필름을 아세톤에 담그게 되면 PS와 PBA만 선택적으로 제거가 돼서 이런 형태를 가지는 반도체 필름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위에 전해질을 올리게 되면은 일단 실험 과정은 끝입니다. 이렇게 전해질을 올리게 되면은 PS와 PBA가 선택적으로 제거가 되면서 일렉트로라이트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온 도핑과 디도핑이 활성화되면서 OCT 성능도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반도체 필름의 OM 이미지입니다. OM으로 찍은 것이라 그 해상도가 좋지는 않은데 5대5 필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코어가 잘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E와 F는 색 비율을 측정한 그래프인데요. 진한 파랑 부분이 P3HT, 그리고 하늘색 부분이 실리콘 웨이퍼인데 OSC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렇게 색 비율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해상도가 좋은 AFM 이미지인데요. OM과 촬영한과 달리 표면 모폴로지가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PS와 PBA 필름 모두 OSC가 클 때는 미세한 포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점차 OSC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포어 크기가 작아졌고 액티브 레이어도 이렇게 끊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포어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 접촉각을 측정했는데요. 실리콘 웨이퍼에 각각의 반도체 용액을 코팅하고 아세톤 소킹까지 거친 필름 위에 15마이크로리터의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접촉각을 측정했습니다. 측정은 컴퓨터에 픽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이때 측정해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표면에 거칠기가 증가하면은, 즉 포어가 생기면은 물의 접촉각이 증가하게 됩니다. 피규어 B와 C를 보시면 피규어 B는 PS 블렌딩을 한 필름이고요. C는 PBA를 블렌딩한 필름인데 이 모두 OSC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접촉각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9대 1일 때 가장
코어가 작게 많이 생겼다. 거칠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는 이제 OST를 제작해서 성능을 평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기존의 P3HT 필름의 접촉각과 가장 유사한 5대5 블렌딩 레이시오일 때 OST를 제작해서 성능을 평가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제작한 OST 필름의 전기 전도성을 측정했습니다. 아웃풋 커브를 통해서 레지스턴스와 채널 컨덕턴스를 측정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필름의 두께, 그리고 넓이, 그리고 채널 컨덕턴스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전기 전독성을 구해봤습니다. 이때 D는 AFM을 통해서 두께를 구했고요. 일단 전기 전독성은 P3HT PBA 필름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고 뒤에 OST 성능 평가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스틴, PS, PBA 이렇게 세 가지 OST를 제작하고 트랜스퍼 커브를 측정해 봤는데요. 드레인 볼티지는 마이너스 0.6으로 주었고 0.2V에서 마이너스 2V까지 게이트 볼티지를 가했을 때 드레인 커런트 변화와 트랜스 컨덕턴스 그래프입니다. P타입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게이트 볼티지를 가했을 때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더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구한 트랜스 커브의 피크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해보았는데요. 이 값은 게이트 전압 때 드레인 전류의 현미분 값으로 이 값이 커질수록 우수한 OS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봤을 때 P3HT PBA 블렌딩 필름에서 블렌딩 OST에서 가장 우수한 피크 트랜스 컨덕턴스를 보여서 가장 우수한 OST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셔홀드 볼티지, 온오프 레이시오, OST에서 모빌리티를 각각 측정을 했을 때 P3HT PBA 필름에서 가장 높은 모빌리티 값을 보였다. 즉, P3HT PBA를 섞은 블렌딩 필름 OST에서 가장 우수한 OST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제작한 OST의 시네틱 특성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피규어 A는 인풋 펄스를 어떻게 가했는지 이렇게 나타난 피규어인데 마이너스 1V에서 마이너스 3V까지 스텝을 마이너스 0.5V로 볼티지 수입을 이렇게 줘서 인가했을 때의 이런 드레인 커런트, 시간에 따른 드레인 커런트의 변화인데요. B가 프리스틴일 때 드레인 커런트의 변화인데 프리스틴의 경우 펄스를 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 기존의 전류값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C와 D, 4를 제작했을 때는 앞서 말씀했던 듯이 포러스 필름에 의해서 전하가 트랩이 더 발생해서 이렇게 휴지 시간이 길어져도 전하가 일정량 투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냅틱 웨이트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는 인가된 인풋 펄스 대비 아웃풋 커런트가 커져서 시냅틱 웨이트가 크면은 우수한 시냅틱 트랜지스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피겨 1을 보시면 P3HT PBA에서 시냅틱 웨이트가 가장 커서 가장 우수했다. 가장 전하를 잘 트랩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포러스 반도체 필름 이용해서 OST 시네틱 트랜지스터로 제작하고 이는 프리스틴 트랜지스터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추후에는 앞서 네거티브 인풋 펄스만 가해왔는데 포지티브 펄스 인풋도 가해서
전류의 변화를 측정할 예정이고, 인슐레이터로 PS랑 PBA를 사용했는데, 둘이 성능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해서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 먼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슬라이드 조금만 왼쪽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맨 앞에서부터 시작하시죠. 폴시티, 다음. 그, 네, 여기입니다. 여기서, 한 칸 옆이요. 왼쪽입니다. 아니요, 컨택 앵글. 네. 네, 여기서 9대 1일 때, 가장 러프니스가 좋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가장 포러시티가 높은 필름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에서 OM이나 AFM 이미지랑 상반된 해석인 것 같은데 이런 해석 네.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OM의 경우에는 딱히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포어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어려웠는데 이 두 번째 AFM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자그맣게 포어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9대 1일 때 가장 러프니스가 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네, 하나 더요. 여기서 C번 비교해 보면 트랜스 컨덕턴스에 피크 하나 연락 튀는 거 하나 있는데 네. 저 위에 있는 값은 하나를 지우신 건가요? 그냥 트랜스 아, 컨덕턴스는 위로 팍 튀는데 위쪽에 IDS 커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혹시 네. 아, 아, 이 값은 보정을 해서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리진 통해서 이렇게 편미분한 그래프인데 어, 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보정을 스무스 기능 이용해서 없애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그 시냅틱 웨이트를 계산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시냅틱 웨이트가 전 펄스 대비한 다음 펄스의 간격으로 그 첫 펄스 대 다음 펄스 사이에 차 변화 폭을 이용해서 시냅틱 웨이트의 가중치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혹시 이 시냅틱 웨이트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혹은 계산을 어, 하셨으면 이제 펄스 5개 중에 뭘 기준으로 하신 건지 좀. 이렇게 여러 개로 비교를 해봤을 때 마이너스 2.5V에서 가장 비교가 잘 돼서 이때 펄스를 기준으로 시네틱 웨이트를 측정했고 이 전류 나중 값은 가하고 10초 뒤의 값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을까요? 그럼 이게 시냅틱 웨이트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 2.5V일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신 거죠?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희수야, 내 말 네. 들리니? 네, 들립니다. 희수야, 그거 학회에서 네. 혹시 다른 사람이 너 발표하는 거에 질문 막 하더니? 아, 네, 네 질문 논문에 대해. 들어오긴 어, 했습니다. 어떤 거 들어왔어? 이렇게 뭐 게이트 전류 이렇게 설정한 이유랑 뭐 나중에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변하던가 이런 거랑 이거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계산한 방법 이런 거를 질문 받았던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별 특이사항은 없었고, 네, 없었습니다.
어, 오케이. 그러면 트랜스퍼 커브 그거 한번 보자. 트랜스퍼 커브. 거기서 이제 0에서 보통 마이너스 2볼트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마이너스 2볼트 말고 혹시 더 이상으로 찍었니? 이거 실제로 범위를 어느 정도 줘서 이렇게 찍었어? 마이너스 3볼트까지 예전에 찍었었습니다. 마이너스 3볼트까지 찍으면은 네. 맥시멈 트랜스 컨덕턴스가 혹시 보여? 맥시멈 트랜스 컨덕턴스 찍고 이렇게 다시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게 보이니? 그 3볼트까지 그 하는데. 감소하는 것은 안 보였고 싹 다 마이너스 3볼트까지 가 있을 때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하는 것만 보였었습니다. 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보통 네, 이제, 네. 보통 P 다시면 이제, 맥시멈을 찍고 다시 그 트랜스 컨덕턴스가 감소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P3HT니까 계속 좀 증가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하네. 네. 오케이.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퓨처 플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거를 앞으로 시험할지? 제가 시냅틱 특성 측정할 때 P타입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볼티지를 계속 가했을 때 어떻게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하는지만 알아봤는데 플러스 볼티지로 인풋 펄스를 이렇게 가했을 때 또 감소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감소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렌딩 인슐레이터를 PS랑 PBA 사용했는데 두 개의 성능 차이가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 건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거 아까 처음에 실험 방법이랑 원리 설명할 때 네. 그 페이지 세퍼레이션이 어닐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어, 일단은 이렇게 상이 다른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스핀 코팅하고 어닐링까지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 세퍼레이션이 나타난다. 라고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닐링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는 걸로는 그게 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닐링을 거치는 이유가 여기서 용매로 사용했던 클로로벤젠을 날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어, 그래도 어닐링을 거쳐야 제대로 된 필름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일 처음에 저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원리 설명하실 때 코어가 많으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코어가 많아져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포어가 많아져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요? 네. 일단 포어가 많이 만들어지면 일단 OST 자체가 전해질이랑 액티브 레이어 사이에 이온 도핑, 디도핑으로 인해서 전류 변화가 발생하는 건데 이때 P3ATT 액티브 레이어의 표면적이 증가하면은 그때 이동할 수 있는 전하의 양도 증가하면서 그 OST 성능이 증가하는 거니까 포어가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혹시 그냥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하나 몇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네, 네, 그 다름이 아니라 그 OECT가 기본적으로 성능이 꽤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뮤 값, 그 모빌리티 값을 계산해 봤을 때 20 가까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어, 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나온 거죠? 온앤오프 레이시오는 극단적으로 좀 낮고 뮤 값은 극단적으로 높은데 이거 측정한 과정은, 잠시만요. 그 트랜스 컨덕턴스랑, 어, 트랜스 컨덕턴스랑 이 threshold 볼티지랑 게이트 볼티지 이거 차이랑 위스랑 thickness랑 나누기 랭스 이렇게 해가지고 플랫 해가지고 그때 기울기 값을 구해가지고 어 모빌리티 값을 구했습니다. 이게 뮤가 아니라 그냥 뮤 네. 캐패시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신 이유는요? OST 자체가 이런 식으로 모빌리티를 구한다 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뒤에 단위가 페럿 단위가 맞는 건가요? 나노 페럿, 마이크로 페럿이 아니라. 네, 단위는 네, 이거 맞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희수 마무리해 주세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모듈 박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